안녕하세요, 손 대표입니다. 3주 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늦어져서 죄송해요. 사실 영상은 매주 찍었는데 이 영상이 정말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의심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영상 업로드를 3주 만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업로드 한 거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 요리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뭐 고기, 야채 이런 거 등등 해서 2만 원 정도는 할까요? 그럼 이 요리의 판매가는 얼마일까요? 디너 기준으로 30만 원입니다. 식자재 코스트만 계산해 본다면 마진이 얼마인가요? 원가 대비 판매가가 1500%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마진입니다. 대부분 식당업 하시는 분들은 식자재 원가 대비 판매가가 300%만 돼도 대박인데요. 이 식당은 객단가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보다 5배 마진을 더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40% 이상의 원가를 사용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줘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왜 저 비싼 식당은 손님들이 줄을 서고 예약을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걸까요? 여기는 피에르 가니에르라는 롯데호텔 서울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피에르 가니에르라는 미쉐린 3스타 오너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이고요. 뭐 인테리어는 누가 봐도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같이 돼 있습니다. 런치와 디너를 코스 요리로 제공하는 고급 식당입니다. 이 비싼 레스토랑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진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브랜딩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대기업 그리고 외식 기업들은 전부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브랜딩이라는 게 엄청 고급스럽고 뭔가 있어 보이시죠?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브랜딩이라고 하면 멋진 로고를 만들고 내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 혹은 또 한 문장을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이키의 로고 그리고 Just Do It 이런 문장이죠. 근데 요즘엔 브랜딩의 개념이 훨씬 더 광범위해졌어요. 요즘 브랜드의 개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될까요? 또 어떤 행동을 의도적으로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내 브랜드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브랜드에 로열티를 가질 수 있게 유도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 브랜드에 팬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소비에 대한 명분을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목적이에요. 처음에 사진 보여드린 피에르 가니에르, 여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피에르 가니에르라는 식당명도 브랜딩이고요. 이 인테리어도 브랜딩입니다. 요리를 예쁘게 플레이팅 한 것도 브랜딩이고요. 고객에게 접객하는 방식도 브랜딩. 식당과 음식에 스토리를 담아낸 것도 브랜딩입니다. 유명 셰프의 이름을 건 식당 이름으로 신뢰감을 주고요. 아름다운 플레이팅으로 음식에 대한 만족감을 주고요. 불편할 정도로 과하게 예의를 차린 고객 접객으로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요리 하나하나에 사용된 식자재와 조리 과정을 알려주고요. 이 특별한 음식이 만들어진 계기, 스토리를 담아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식당의 우수성을 알립니다. 내 브랜드의 팬을 만들고 원가를 따지지 않고 비싸게 소비하게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브랜드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다면 특별한 날 기억에 남게 대접해주고 싶을 때 이 식당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브랜딩은 대기업이나 큰 프랜차이즈 회사들이나 하는 이런 거창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모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브랜딩을 다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 하고 계시죠? 그게 브랜딩이에요. 장사하면서 간판 붙이잖아요. 손님들 들어오라고 간판 써놓은 것도 브랜딩입니다. 손님한테 인사를 하는 것도 브랜딩이고요. 음식을 만들고 서빙해주는 것도 브랜딩이에요. 벌써 브랜딩은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브랜딩을 아주 잘하고 있고 누군가는 잘 못하고 있겠죠. 잘하고 있는 곳은 돈을 벌고 발전해 나갈 거고요. 잘못하는 곳은 경쟁에서 지고 도태될 겁니다. 그럼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잘하는 걸까요?
제가 고급 식당으로 예를 들어놔서 브랜딩은 무조건 고급스럽게 해야 된다. 우리는 고급 식당이 아니라 브랜딩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브랜딩은 싼 걸 비싸게 팔 수도 있고요. 반대로 비싼 걸 싸게 팔아서 박리담의 전략을 펼칠 수도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집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욕쟁이 할머니집도 브랜딩으로 탄생한 겁니다. 각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브랜딩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브랜딩 디렉터라는 직업도 있더라고요. 저는 해외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실전에서 깨져가면서 배운 방법이라 감히 제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요, 제가 효과를 봤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행동의 기반을 소비자가 소비 욕구를 느낄 만한 것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소비자가 사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 인식 단계예요. 소비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을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 경험상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너희들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 있지? 이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발견된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걸 고객한테 어필하는 단계예요. 나한테 오면 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시각화인데요. 생각이나 말만으로는 사람들한테 우리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물, 간판, 로고,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의도를 시각화를 시켜서요, 사람들한테 쉽게 각인될 수 있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때 주의점이 문제 해결 방법을 기반으로 모든 시각화된 디자인물들의 느낌을 통일해줘야 돼요. 디자인물들이라고 하면 인테리어, 로고, 간판 디자인, 메뉴 디자인, 플레이팅, 유니폼, 그릇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네 번째 검토 단계인데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짜로 만들어내면 티가 나요. 소비자들은 귀신같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에 순응해야 돼요. 호황에는 호황에 맞는 방식을, 불황에는 불황에 맞는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훌륭한 결과물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노하우의 전부예요. 물론 각 단계에서 훨씬 더 상세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그건 다음에 차차 제가 딥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운영 중인 최고당 돈가스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최고당 돈가스는 그 당시에 저와 같이 일하던 친구가 기획을 했는데요. 속사정 모르는 다른 브랜드를 예로 드는 것보다는 제가 운영 중인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 브랜드를 예시로 선정을 했어요. 첫 번째, 문제 인식 단계예요. 최고당 돈가스는 대학가에 1호점을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학생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내 학생회관은 싸긴 한데 맛이 없고 메뉴가 한정적이어서 매일 그것만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매번 바깥으로 나가서 먹자니 돈이 모자랐죠. 두 번째, 해결 방법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격적으로 싼 일본식 돈가스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식 등심 돈가스를 3,700원에 팔았어요. 그 당시에 돈가스 전문점들 평균 가격대가 8,000원 정도였어요. 학생 식당 가격에 퀄리티는 여느 일본식 돈가스 전문점에 뒤처지지 않거나 오히려 퀄리티가 훨씬 좋은 돈가스를 저희가 팔았습니다. 세 번째, 시각화 단계예요. 최소한의 마진으로 20대 초반 학생 고객을 확보하는 게 전략이었기 때문에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네이밍을 너무 무겁지 않게 최고당 돈가스라는 좀 다소 장난스러울 수도 있는 네이밍을 선택을 했고요. 인테리어에 과하게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박리담의 전략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단독주택을 깨끗하게 철거하고 철거할 때 모양을 살렸어요. 그래서 별도의 마감재 없이 페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허접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인테리어 유행이 플랜테리어였거든요. 큰 열대식물들을 매장 내부에다가 곳곳에 배치해서 편하지만 허접하지 않은 느낌을 줬습니다. 식기도 일본식 돈가스였기 때문에 일본 느낌 나는 쟁반에 도자기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검증 단계로 갑니다. 진정성. 저희는 파격적으로 싸게 팔았지만 음식에 절대로 장난을 치지 않았어요. 고기도 국내산 생등심으로만 사용을 했고요. 고기 중량도 표기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나갔습니다.
당연히 소스 같은 것도 아낌없이 나갔고 밥이나 양배추, 야채 이런 것들도 푸짐하게 나갔습니다. 싸게 판다 그래서 매장 관리를 대충 한다거나 불친절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훨씬 더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외진 곳에 매장을 잡아서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3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매일매일 손님이 웨이팅이 걸렸습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가격은 반값 이하에 퀄리티는 훨씬 좋은데 다른 돈가스 집을 갈 수가 있나요? 그 당시에 저희 주변 돈가스 전문점은 진짜로 다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손님이 더 늘어났어요. 사회 분위기도 잘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주점들도 뭐 100원짜리 소주 파는 주막이나 3,900원짜리 안주를 파는 술집들이 대유행 중이었습니다. 뭐든지 저가로 접근하면 장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홍보 단계입니다. 저희는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SNS 홍보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손님은 더 늘어났죠. 결국은 지방대학교 상권에서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현재는 가맹점 연간 총매출이 550억이 넘었습니다. 어떠세요? 빨리 여러분의 사업체도 브랜딩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브랜딩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한번 접목시켜서 활용을 해보세요. 제가 당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하고 준비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시간을 끌지 마세요. 일단 해보셔야 됩니다. 브랜딩은요, 절대로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본인 기준에서 잘 만들어진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은 보여줘야죠. 보여주지도 않고 시간만 끄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미숙하거나 잘못됐더라도 결과물을 고객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야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평가를 받아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꼭 실행을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실행하세요. 지금까지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을 바라는 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